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고객분들과 보험에 관해서 또는 뭐 펀드라든가 이런 금융상품에 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부동산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자산이 큰데 그 중에서 일부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보험도 들고 뭐 주식, 펀드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한번 움직이면은 생각도 못하는 거액의 뭐 수억 돈 수십억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잘못하면 또 고객들이 부동산을 지나치게 선호하다 보면 기존에 잘 구입하던 보험도 해약하거나 약관 대출을 받고 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고객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해서 적절하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겠고요. 그 부동산도 수익성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쪽으로 개념을 잡아주시면서 동시에 결국은 부동산을 수익성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노후 준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고객들의 부동산 관리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을 잘 유지하시고 특히 연금 중심으로 그리고 그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성 즉 월세라든가 뭐 이런 자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2차로 보험이라든가 펀드 또는 변액 상품으로 유치하는 그런 어떤 복선과 같은 그런 그 어떤 상담 기법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동향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은행 금리는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금리는 당연히 저금리고요. 정부 정책도 친부동산 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죠. 따라서 대출도 LTV, DTI를 조인다고는 하지만 집단담보대출, 즉 아파트 분양같이 이런 건설업체가 대규모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제약을 가지 않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대출은 뭐 큰 부담이 아직도 없고요. 여전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코픽스로 해서 1.7% 정도가 기준금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용적인 부분이 이제 가산돼 가지고 가령 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정도로 대출 금리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월세는 항상 높으니까요. 항상 보면은 월세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금리보다는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이 부동산 경기가 버텨주는 어떤 베이스 요인이기도 하고요. 시세 하락은 일부 하죠. 특히 아파트죠. 아파트 쪽이 많이 좀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아파트는 워낙 많이 짓기도 했고요. 또 예전에 많이 지어진 재고주택도 있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늘 사고 팔자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짓는 주택의 한 80%는 이상은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주택이 여기 아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현금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주택 개념보다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뭐 사업자금도 쓰고 아니면 뭐 자녀들 뒷바라지도 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거래량이 좀 감소하겠죠. 하락되니까 잘 안 팔겠죠. 과세 강화. 요즘은 국세청에서 세원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라는 걸 아실 겁니다. 세액공제 제도. 즉 무주택인 급여생활자, 즉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전입신고만 하면은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1년에 750만 원까지 한도로 해가지고 납입했던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큰 돈이죠. 한 달치 이상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든가 다양하게 해서 과세를 강화한다. 즉 기존에는 어떤 사업자 없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무조건 사업자를 등록해야지만 어떤 그 혜택도 되는 거죠. 어떤 혜택이냐면은 가령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뭐 수익성 부동산, 오피스텔 같은 거죠. 이럴 때는 2018년도까지 입주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85%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감면. 근데 이 감면, 취득세 큰 거지 않습니까? 가령 이런 수익성 부동산은 4.6%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이거에 85%니까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건데 그 조건이 사업자 등록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인식 변화가 많이 됐죠.
그냥 땅이라든가 뭐 이렇게 묻어두면 돈 되는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현금 흐름을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수익성 부동산으로 인식이 선호하는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 하나 좀 이렇게 우문을 하겠습니다. 우문 현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을 살 때냐, 살 때냐. 뭐 한글로 봤을 때는 같은 말인데 뭐 한자로 쓰면 다르겠죠. 즉 구입할 거냐, 아니면 거주할 거냐. 여기서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은 구입하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투자나 투기 목적이라면은 구입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금리가 고금리기에는 월세 소득을 기대하지 않았고요. 시세 차익을 기대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부동산 샀을 때 짧으면 뭐 1년, 길면 뭐 5, 6년 후에 2배, 더블, 2배, 3배의 시세 차익을 노렸었는데 지금처럼 저금리기에는 오로지 월세 소득 쪽으로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은행 금리의 한 2에서 2배, 3배 정도 이 정도의 수익을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실이 없는 A급지의 수익성 부동산의 연수익률은 보통 4.5%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스탠다드거든요. 이 정도면 과거에 고금리기 때는요, 보통 10%가 막 넘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기대 못하는 못 미치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포기하고 시세 차익만 노렸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실거주 개념으로 해서 사고 투자 목적으로는 이 정도 수익 가지고서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투자한다고 하면 보통 뭐 두 자리 숫자 정도 기대주고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은행 금리에 조금 더 보상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때다라는 것이고요.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다 필요할 수 있겠으면 굳이 구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수익성 부동산은 대출을 최대치로 최대로 받으라는 거고요.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최소로 하는 겁니다. 가령 뭐 0이면 제일 좋겠죠. 0원 제일 좋고 실제로 뭐 70%까지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고요. 한 감당은 가능한 부분, 뭐 40%, 이 정도, 예를 들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할 때는 대출을 받고, 그렇지 않고, 가령 뭐 오피스텔이다 이거죠. 오피스텔. 가령 1억 5천짜리가 있다. 그러면 1억 정도를 대출을 받고, 이렇게 자기 자본은 한 5천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출 이자가 나가겠죠. 대출 이자.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은 월세는 1억 5천에 대해서 월세가 발생이 되겠죠. 월세가 200이다. 그럼 빼기 하면 100 아니겠습니까? 100. 100이 내가 낸 내 자본 5천만 원에 대해서 100을 벌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실이 없다고 치면 공실 위험이 없는 지역이라면은 이 부분 확실히 나오겠죠. 확실히. 근데 대출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잠깐 정도는 뭐 금리가 폭등할 때는 대출 끼고서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역마진 날 수도 있겠죠. 대출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은 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 외에는요. 항상 어느 시대나 보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은 그 부분을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앞서 월세 세액 공제되겠지만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치면은요. 그 집주인이나 아니면 이런 오피스텔 그 소유자 입장에서 그럼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분을 얹어서 가령 종전에 50만 원씩 월세 받았다고 치면은 뭐 60만 원, 65만 원 이렇게 더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우리 국세청에서는 어떤 세금을 그 누락시키지 않게 세원을 폭넓게 포착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후에 그 50만 원씩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그 세입자인 직장인이 뭐 월세 세액 공제 받아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 텐데 50만 원 내고 1년 600만 원인데 10% 60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년 지나가지고 모든 집주인들이, 모든 오피스텔 주인들이 그 부담을 전가시켰다 이거죠. 그러면 70만 원이다. 막 이렇게 올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뭐 70만 원 해가지고 뭐 840만 원, 750만 원 한돈이니까 75만 원을 소득 세액공제 받겠지만 그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당초 50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1년에 240만 원 더 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갑과 을 뭐 이렇게 나눌 건 아니지만은 임대인과 어떤 임차인 관계를 봤을 때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이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대출을 최대한 껴서 곱하기 2채, 3채를 하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려면.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월세세액 공제를 유도하는 이유가 뭐 하나의 소형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관행적으로 사업자 등록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파악이 안 된 건데 이것을 역으로 월세세액 공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겁니다. 취득세도 감면 혜택을 주고요. 그러면 하나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느니 차라리 본격적으로 2~3채를 해가지고 금액도 만족을 하고 뭐 제대로 된 그 어떤 부동산 임대 사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한 3채 정도 해가지고서 금액이 크다 이거죠. 그러면 대출 이자만큼은 비용이 되죠. 비용.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조건으로 해서 비용 처리해 줍니다. 즉 나중에 그 월세가 커져서 한 1억 된다 했을 때 연간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절반이 대출 이자다 하면 5천만 원을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과표가 많이 낮죠. 즉 우리 종합소득세율은 초과 비례 누진 제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부담하는 세금 부담이 커지거든요. 근데 과표를 낮춤으로 해가지고 절세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 준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은퇴를 준비한다고 쳤을 때 그런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적연금,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부분들이죠. 개인연금은 내 의지죠. 여기서 부족한 게 있다면 이걸로 좀 가산합니다. 근데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은 사실상 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재원이에요. 수익성 확보하기 위한. 자, 보면 공적연금을 100만 원 보겠습니다. 100만 원. 뭐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연금을 100만 원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적연금은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강제로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이 없어요. 매달 소득이 뺐기 때문에. 하지만 100만 원을 받으려면은 투자 원금, 뭐 이제 연금으로 봤을 때요. 못해도 뭐 3, 4억 정도는 넣어야 되겠죠. 100만 원을 안주 받으려면. 느리하지만 이제 월 단위 연금액이 100만 원 될 걸 보여집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이렇게 안 들어가 됩니다. 한 2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부동산이 더 큽니다. 우리 연금을 1억 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은 한 3억짜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대략. 왜냐하면 우리가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 보유 비율이, 부동산 비중이 보통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공적연금은 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할 건 없고요. 그럼 보통 3대1, 1대3이나 1대4 정도의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주택으로 깔고 앉아 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으로 깔고 앉아 있으면? 이건 무수익이죠, 무수익. 무수익입니다. 다시 하면 3억짜리 집을 깔고 앉아 있으면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다. 2억으로 하면 1억 원이 일로 가지 않습니까? 1억 원이 플러스 1억. 그러면 이게 더 플러스 될 수 있겠죠. 이쪽이.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드리면서 부동산을 무수익에서 수익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이 월세, 여기서 월세 부분을 연금으로 준비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월세 부분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과도하게 기존에 있던 연금을 해지해서 부동산 사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노후 준비의 히든 카드라고 이제 굳이 표현을 봤는데 많이 알고 있죠. 주택연금, 용지연금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조건이 다 있죠. 나이 65세 이상, 주택은 60세 이상, 일가구 주택이라든가 뭐 부유한 농어민이 아니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임대소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부동산. 이게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자, 수익성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부동산 연금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즉, 이 부분이 크면 이것도 커지는 거죠. 이 부분은 한정돼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만약에 무식으로 했다. 무식으로 했다고 치면 이게 전혀 없는 거죠. 없거나 뭐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임대소득을 키우면은 노후준비 히든카드, 이 부동산 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이 여러 개 있다. 그럼 한 주택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1주택화. 1주택화. 주택이 두 채가 있다고 치면은 한 채는 처분해서 연금화 또는 뭐 수익성 부동산화, 뭐 동산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는 또 하나는 현금성으로 바꾸자는 거죠. 시세책 말고 토지 뭐 만평이다 이거죠. 만평. 이거는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금만 부담만 커지죠. 세금 부담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현금성으로 바꾸자는 거죠. 현금성으로 뭐 소형 주택이라든가 소형 임대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 또는 원룸 이런 걸 바꿔서 현금성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전 수익은 고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전 수익으로 따지면은 사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세후소득을 따져볼게요. 우리 연금으로 보게 되면 연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죠. 비과세. 또 복리효과도 있습니다. 변액으로 하게 되면은 투자 수익까지 투자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혜택이 있어요, 지금. 황금성 좋죠, 황금성. 황금성 중에서도 이 연금이라든가 보험상품 해지하지 않고도 약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급한 불을 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을 보게 되면요, 부동산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은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거래사고를 당할 수도 위험도 있겠지만 말이죠. 만약에 연간 1억의 임대소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1억이 다 내 거 아니죠? 여기서 세금 내야 되죠? 세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건강보험료도 계속 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비 들어가죠.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 부동산 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임대를 주게 되면 세입자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일러라든가 무슨 뭐 냉방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인이 해주게 돼 있거든요. 또 어떤 애로가 있을 수 있죠? 중개수수료 있죠. 중개수수료는 항상 발생이 되죠. 즉 임대를 놓을 때마다 일정 비율로 계속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인데 공실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즉 이러한 비용들은 항상 나가는 건데 공실이 되면은 수입은 없고 비용만 나가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여러 가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하나만 가져가서 비과세 혜택하면서 나머지는 연금화 시키라는 거죠. 또는 수익성 부동산을 할 수 있고, 수익성 부동산 하게 되면은 어떤 세후 소득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연금이 더 우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일정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연금을 가입하든 아니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든 기타 뭐 양로보험을 가입하든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고객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수익 또는 저수익 부동산을 수익성화시키는 그런 컨셉을 제시하면서 세후 다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연금보다 그렇게 우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금을 지킬 수도 있고요. 역으로 또 변액 상품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공시연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보험 판매하는 FC인 입장에서 또는 뭐 예금 적금 판매하는 은행 PB 입장에서 또는 뭐 증권을 판매하는 투자 권유 대행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을 등한시할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많이 이해하면서 그런 컨셉을 정리해드리면 오히려 고객들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몰빵하거나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고, 또 부동산에서 수익성 부동산으로 그 개념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 상품이라든가 이런 변형 상품에 대해서 잘 선택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다시 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